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됩니다. 객체의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객체의 메소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객체 메소드는 현재 객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객체의 상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마다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의 경우 어떤 문자열은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유지할 수 있고 내부 내용이 애플일 수 있고 어떤 문자열의 내부 내용은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객체의 수명 동안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객체의 상태들은 수명 동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객체는 현재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현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객체에 대해서 메소드를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객체 메소드는 크게 4종류로 구분합니다.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로 객체 멤버 변수를 올바르게 초기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어떤 필요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자는 객체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 즉, 특수한 메소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애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수정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항상 부를 때마다 상태가 수정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메소드입니다. 객체가 O 동작을 하는 이유는 주로 수정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정자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객체가 엉뚱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은 O 동작을 하게 됩니다. 생성자는 2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생성자는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고요. 정의할 때 반환 타입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기본 생성자는 특수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C++와 달리 복사 생성자는 만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면은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클론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근자 메소드를 살펴봅시다. 이 접근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고 객체의 상태들만 활용합니다. 주로 밖에서 외부 이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객체들이 이 객체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잔액 조회 메소드는 전형적인 접근자 메소드입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외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이런 접근자 메소드를 만들 때 기술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바에 있는 모든 타입은 2장에 설명드렸듯이 값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입니다. 자바는 8가지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만 처리합니다.
참조 타입으로 원시 타입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값 타입을 반환해주면, 예를 들어서 int age가 있는데 get age 해서 이 나이 정보를 return int 하는 것은 return age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면은 이 객체 타입들은 자바에서는 항상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조 타입을 반환하는 것은 객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객체들은 그 반환하는 메소드 스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힙에 존재를 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date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 클래스 타입에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생일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 객체의 생일 정보를 알기 위해서 get 메소드를 불러서 이 값을 반환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irthday 객체는, 이 date는 수정자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person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를 중심으로 그 객체의 생일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생일 타입이 무겁다 하더라도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소만 새 타입의 참조 타입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birthday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수정자를 불러서 생일의 월 정보를 12로 바꾸게 되면은 이 클래스 객체의 상태가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상태는 오직 그 클래스가 제공하는 수정자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캡슐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조 타입을 반환받아서 그 참조 타입을 수정했더니 객체까지 수정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바에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 중에 객체 타입을 유지하고 있고, 이 객체 타입이 수정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반환하면 안 됩니다.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은 그냥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해서 반환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반환해야 올바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string이라는 클래스에 이 사람의 이름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string을 이렇게 return을 해도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string 클래스는 불변 클래스, 이 객체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 객체라는 것은 이 객체의 클래스에는 수정자 메소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생성되고 나서 그 객체가 유지하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이 불변 클래스, 또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불변 객체, 이 개념이 강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바에는 const 기능이 없습니다. const 기능이 없어요. 그 얘기는
C++에서는 void, bar, const, 무슨 타입의 포인터 이렇게 보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인자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P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수 포인터가 되기 때문에 그 상수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public const를 붙여가지고 참조 타입을 반환하지만 const 참조로 만들어서 이 받은 애들은 이런 수정자를 못 호출하도록 막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C++에 있는 기능인데 자바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const 기능을 const의 반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const 기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각 메소드를 const로 또 별도로 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const 참조가 되면은 어떤 메소드만 이 참조 변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자 메소드들, 특히 객체의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반환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객체 타입을 반환할 때에는 그 객체 타입이 불변 클래스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불변 클래스가 아니면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는 복제를 해서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복제를 해서 반환해 줘야 강건성에 또 캡슐화에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자 메소드는 보통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상태의 결과를 조회하는 메소드들이기 때문에 항상 반환 메소드가 있습니다. 접근자 메소드가 즉 객체를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들이 항상 반환 타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특히 조회하는 메소드들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소드를 봤을 때 이것이 반환하는 타입이 있으면 우리는 그 메소드를 주로 접근자 메소드로 생각하고 반환하는 타입이 없고 보이드면은 수정자 메소드로 많이 생각합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자 메소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것입니다. 객체의 상태가 잘못 변경되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정자와 중요 수정자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수정자는 꼭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 측면에서는 필요 없는 어떤 수정자인데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객체를 초기화하거나 상태를 단순하게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들을 말하고요. 중요 수정자는 그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핵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말합니다. 보통 수정자 메소드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이드로 반환 타입을 보이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해드린 바처럼 반환 타입만 보더라도 이것이 접근자인지 수정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또
설명드렸듯이 모든 접근자가 반환 타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객체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모든 메소드들이 반환 타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메소드들도 필요하면은 값을 반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정이 제대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반환 값을 이용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반환 타입을 이용하기보다는 5장에서 설명드릴 예외 처리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환한 값을 반환하지 않고도 그런 문제의 발견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정자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voi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수정자 메소드를 때문에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이름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 이 이름은 객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게 하고, 프라이빗이니까 단순한 게터와 세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 세터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인자를 받은 것을로 바꿔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터와 세터를 만들지 않고 차라리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P라는 person 객체가 있으면 get name 해가지고 이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P.name 해가지고 써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혹시 만들게 되면은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수정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 name이 null 값을 가질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null 값이 전달됐을 경우에 그 예외를 발생하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기능조차 없으면은 굳이 getter와 setter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setter를 만들었기 때문에 getter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setter인 경우에는 차라리 안 만들면 되고, 그것을 안 만들면은 getter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멤버 변수를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단순 생성자만으로 강건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는 C++와 달리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 객체를 상수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C++는 const, student, S, 김상진 이렇게 인자를 줘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S 객체는 상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가 수정자 메소드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S의 상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그런데 이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이 기능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바는 이 대신에 불변 클래스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상수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면은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불변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string 클래스는 불변 클래스입니다. 한번 string 객체를 생성하면은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불변 객체의 장점은 이 기능과 동일합니다. 생성한 다음에는 그 객체의 상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상수와 변수로 구분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디버깅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값이 안 변하니까 그 객체 때문에 O 동작을 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 객체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객체의 상태가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다른 객체들이 그 객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객체의 수정이 이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가 불변 객체이면은 접근자를 제공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불변 객체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객체 내부 상태를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는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보통 불변 클래스를 제공하면은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일반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반 클래스는 필요한 수정자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은 불변 클래스인데 만약 개별 문자의 개별 문자들을 수정하고 싶으면 string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tring builder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가지 클래스를 제공해서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의 이점은 데이터의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숨길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그 클래스가 어떤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멤버 변수들이 어떤 타입이고 메소드들의 내부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캡슐화이고 C++는 이 캡슐화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메소드의 선언과 정의를 별도 파일로 분리하고 있고 분리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메소드의 선언만, 클래스의 선언만 보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거기에 모든 구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그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파일을 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캡슐화를 하고 있고 이 캡슐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표현과 행위 구현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부터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에 숨어있는 또 추가되어 있는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 제어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으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접근 제어는 강건성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접근 제어가 강건성이 아니라 또 캡슐화가 표현을 숨기고 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떤 정보 보호에서 비밀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성과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는 접근자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한 조회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접근 제어는 비밀성,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모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부로 수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객체 상태가 엉뚱한 상태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나이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1이라는 값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ge라는 멤버 변수가 private이고 이런 수정자를 제공하면은 절대 이제 나이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가 된다는 걱정을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즉, 이런 접근 제어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엉뚱한 상태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정자에서 전달된 인자들을 면밀히 검사하는 거예요. 공항 검색대에서 사람들이 소지한 물품을 검사하듯이 인자값들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근 제어이고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값이 고정이 되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정자나 또는 접근자를 별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은행 계좌 클래스를 간단히 설계해보고 직접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은행 계좌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부터 분석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어떤 행위를 제공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은행 계좌는 다양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잔액 정보, 또 그 계좌의 소유주 관련된 정보, 계좌 번호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잔액 정보만 유지해 보겠습니다. 은행 계좌가 제공해야 되는 행위에는 입금, 출금, 또 잔액 조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체 등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 인출, 잔액 조회와 이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체는 이 객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두 객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구현에서는 입금, 인출, 잔액 조회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실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모듈은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를 생성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또 그 첫 계좌를 만들면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잔액을 조회해 보면 앨리스의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영원히 출력이 돼야 되겠고 밥 어카운트의 잔액을 조회하면은 10,000원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 숫자 상수를 쓸 때 그 중간에 밑줄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긴 그 수치를 작성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 자리마다 그 밑줄 문자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포짓이 입금하는 거고 withdraw가 출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잔액을 출력해 보면 앨리스의 어카운트는 5,000원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고 밥의 어카운트는 7,5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뱅크 어카운트는 예외가 문법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실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잔액만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잔액은 정수를 이용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 정보는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는 잔액은 생성할 때마다 모든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0원으로 초기화되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장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문서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이 잔액 정보는 모든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해도 멤버 변수들은 자바에서는 자동 초기화가 되고 자동 초기화는 0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버려둬도 이 밸런스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자동 초기화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문서화 입장에서 보다 명확합니다. 없으면 자동 초기화를 이용하는 건지 생략한 건지 모르고 빼먹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코로 0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beam 메소드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 생성자 말고 어떤 일정 금액을 만든과 동시에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생성자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는 이제 amount라는
처음으로 입금할 돈의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의 구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액 조회 메소드입니다. 잔액 조회는 현재 밸런스 값을 알아보면 됩니다. 이 밸런스 값은 원시 타입, 값 타입에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반환해 주면 됩니다. 반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 슬라이드 통해 설명드렸듯이 혹시 반환하는 것이 객체 타입이고 그 객체가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주의해야 됩니다. 복제해서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 것입니다. 자, 만들면 됩니다. 디포짓은 주어진 금액만큼 밸런스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withdraw는 주어진 금액만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포짓과 withdraw에서 할 일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함수는 정상적인 경우만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예외적인 상황은 내가 모델링하는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실세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함수에 관련해서 메소드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는 첫 번째로 인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인자의 범위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amount는 인자는 정수 타입, int 타입입니다. 자바는 unsigned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int의 범위는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값들이라는 것은 음수에 해당됩니다.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포짓의 경우 음수가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음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음수 금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원히 입금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외 처리를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만드냐면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거나 음수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양수이면은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다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int는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그램 타입이고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nt의 최대값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은행 예제에서 그만큼 돈을 입금하는, 유지하는 고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 디포짓을 호출하는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max value, 인테저 맥스, 최대값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는 경우에만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저 맥스 밸류, 자바에서는 정수의 최대값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수를 제공하는 클래스가 인테저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인테저에는 정수와 관련된 유용한 상수들과 스태틱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래 인테저는 원시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좀 살펴봅시다.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가 인테저 맥스 밸류보다 작아할 경우에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개를 더할 때 인테저 맥스 밸류보다 크면은 이 순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O 동작을 하게 돼요. 따라서 실제 더해보고 최대값과 비교해서는 오버플로우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쪽 부분을 반대편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integer value minus amount는 예외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amount는 양수라는 걸 미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올바르게 작성된 입금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의 메소드들은 실제 해야 될 일은 단순할 수 있고 코딩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오동작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경험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withdraw도 개선을 해봅시다. withdraw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또 디포짓과 마찬가지로 음수를 인출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if amount가 양수여야 되고 amount가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나 특별히 다른 예외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남겨뒀던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생성자도 amount라는 인자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포짓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논리적인 것을 보면은 이 밸런스를 어마운트로 바꾸는 것은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계좌에 개설될 때는 항상 잔액은 얼마? 0으로 초기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과 동시에 하나의 행위를 실행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포짓을 부르면 되겠고, 디포짓에서는 이 인자의 문제점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mount가
엉뚱한 값이 들어오면은 밸런스는 그냥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다 없어지고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0, 만원, 5,000원, 7,500원 기대했던 값들이 다 올바르게 출력됩니다. 조금 더 이쁘게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ln 대신에 프린트 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아까와 달리 세 자리 숫자마다 콤마를 찍고 끝에 원을 붙여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